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3편입니다. 2부 재밌게 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분들입니다. 왜냐면 주인공 토끼의 그 깨달음의 과정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심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냈던 우리들을 뒤흔들어서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음씨 좋은 노부부의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정말 갑자기 그 집 딸로 인해서 생이별을 하게 됐죠. 진짜 얼마나 속상하던지. 우리 어릴 적부터 동화 보면은 항상 그 후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에빌린도 할머니한테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그렇게 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키가 바로 사랑과 감사. 정말 이것들이 키인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이 토끼가 돼서 사랑과 감사와 행복을 다시금 일깨워가는 과정이라 여기시면서 재밌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낼 수 있도록 보물 같은 키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세 번째 이야기. 토끼는 결국 쓰레기장에 가게 되었어요. 오렌지 껍질, 커피가루,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베이컨, 고무 타이어 등의 쓰레기 덤이 맨 꼭대기에 놓여 있었죠. 첫날 밤에는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별을 올려다보고 별빛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어느 키 작은 사람이 쓰레기를 헤치며 기어 올라왔어요. 가장 높은 더미 위까지 올라와서야 멈춰섰죠. 그리고는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놓고 팔꿈치를 펄럭거렸어요. 남자는 그렇게 회를 치며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니스트, 세계의 왕, 어니스트지. 어떻게 내가 세계의 왕이 될 수 있지? 왜냐면 난 쓰레기의 왕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쓰레기로 되어 있잖아. 하하하하. 그러므로 나는 어니스트, 세상의 왕, 어니스트라고. 그는 다시 한번 회를 쳤어요. 토끼는 세상이 쓰레기로 이루어졌다는 어니스트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어요. 특히 쓰레기 더미에서의 둘째 날에 쓰레기 한 짐이 곧바로 자기 몸 위로 쏟아졌을 때 그랬죠. 토끼는 거기에 산채로 묻혀버렸어요. 하늘도 볼 수 없었죠. 별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토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롤리를 찾아내어 복수를 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롤리의 귀를 잡고 들어 올려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어 버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거의 40번의 밤낮이 지나자 위에서는 쓰레기 무게와 냄새가 짓눌렀고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 올라와 복수 같은 건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건 바닷속에 파묻혀 있던 것보다 훨씬 나빴죠. 토끼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나빴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달라진 것은 틀림없었죠. 또다시 펠리그리나 할머니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공주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공주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녀가 공주를 흑멧돼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젠 그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펠리그리나 할머니의 말이 들렸어요. 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토끼가 물었죠. 왜요? 왜 제가 할머니를 실망시키는데요? 하지만 토끼 역시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토끼가 에빌린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빌린을 만날 수 없잖아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가고 없었어요. 토끼는 그들이 미칠 듯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같이 있고 싶었죠. 토끼는 그게 사랑일까 궁금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고 토끼는 새벽마다 세상의 왕 어쩌고 하는 어니스트의 말과 횟소리로 시간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쓰레기장에 온 지 180번째 날, 아주 특이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왔어요. 주변의 쓰레기가 옮겨지는 소리, 개의 킁킁대는 소리와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 다음 미친 듯이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갑자기 아름답고 살랑대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토끼의 얼굴을 비추었답니다. 기적과도 같았죠. 빛을 맛볼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검은 털복숭이 개가 토끼 위를 덮쳐서 시야를 막아버렸거든요. 개는 토끼의 귀를 물고 쓰레기 더미에서 끄집어내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몸통을 물더니 아주 사납게 앞뒤로 흔들어댔죠. 잠시 후 작은 개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 소리를 내더니 다시 토끼를 떨어뜨린 후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토끼도 마주 보았죠. 야! 여기서 나가! 이 똥개야! 쓰레기의 왕, 일명 세상의 왕인 어니스트였어요. 개는 토끼의 분홍 원피스를 물고 달아났어요. 어니스트가 소리쳤죠.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쓰레기는 모두 다 내 거야!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비추고 있었고 토끼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이전에 토끼를 알던 사람이라면 토끼가 원피스를 입고 온몸에 쓰레기가 묻은 채 침을 질질 흘리는 개에 물려 미친 사람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행복하다는 건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토끼는 행복했답니다. 개는 달리고 달려 마침내 기찻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찻길을 건너 수풀에 빙 둘러싸인 비뚤비뚤한 나무 아래 토끼를 떨어뜨렸어요. 커다란 두 발 앞이었죠.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올려다보니 그 발은 검고 긴 턱수염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사람의 발이었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이건 뭐지, 루시? 남자는 허리를 구부려 토끼를 집어들었어요. 루시, 네가 얼마나 토끼 파이를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 그래, 나도 알아. 토끼 파이는 진짜 맛있지. 우리가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야. 루시는 기쁨에 차서 낑낑거렸어요. 네가 친절하게도 내게 가져온 건 틀림없는 토끼야. 하지만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이 토끼를 파이로 만들 수는 없어. 루시가 으르렁거렸어요. 이 토끼는 도자기로 만들어졌어, 아가씨. 남자가 토끼를 더 가까이 들어올렸어요. 둘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죠. 넌 도자기로 만들어졌지? 그렇지 말론? 넌 어떤 아이의 장난감이었지?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사랑하는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나 보구나. 토끼는 다시 가슴속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어요. 에빌린 생각이 났죠. 이집트 거리의 집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요. 땅거미가 지고 에빌린이 달려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에빌린은 토끼를 사랑했어요. 넌 길을 잃은 거야. 내 생각은 그래. 루시와 나도 길을 잃었어. 자기 이름을 듣고 루시가 또다시 낑낑거렸어요. 아마도 넌 우리랑 같이 길을 잃고 싶을 거야. 함께 길을 잃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 내 이름은 불이야. 루시는 너도 짐작하겠지만 내 개지. 우리랑 같이 가고 싶니? 불은 잠깐 토끼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여전히 토끼의 허리를 손으로 꼭 쥐고서 커다란 손가락 하나를 뻗어 토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머리를 뒤에서 앞으로 미니까 마치 토끼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봐, 루시. 좋다고 그러네. 말론이 우리랑 같이 가기로 했어. 좋지 않아? 루시는 꼬리를 흔들며 지저대며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는 불황자와 그의 개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걸어서 여행을 했고 빈 기차칸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어디론가 늘 가고 있었죠. 불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친구,
어디로 늘 간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 불에 어깨에 침낭 속에 든 토끼는 머리와 귀만 삐죽 나와 있었어요. 불은 토끼가 위나 아래를 보지 않고 지금 지나온 길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자리를 잡아주었죠. 밤이면 별빛을 받으며 땅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처음에 토끼가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실망한 루시는 곧 토끼를 좋아하게 되어 옆에서 웅크린 채 같이 잠이 들었어요. 때로는 주둥이를 도자기로 만들어진 토끼의 배에 올려놓고 있기도 했지요. 그러면 루시가 자면서 내는 낑낑 소리, 으르릉 소리, 기분 좋을 때 내는 그르렁 소리가 토끼의 몸 안에 울려 퍼졌어요. 놀랍게도 토끼는 루시가 아주 다정하게 느껴졌답니다. 밤에 불과 루시가 잠을 자는 동안 에드워드는 뜬 눈으로 계속 별자리를 올려다보았어요. 별자리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보았죠. 에빌린을 시작으로 넬리, 로렌스, 그리고 불과 루시까지. 그런 다음 다시 에빌린으로 돌아갔어요. 에빌린, 넬리, 로렌스, 불, 루시, 에빌린. 그리고 토끼는 펠리그리나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난 그 공주와 달라요. 난 사랑을 안다고요. 불과 루시가 다른 불황자들과 함께 모닥불에 모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불은 이야기를 아주 잘했고 노래는 훨씬 더 잘 불렀어요. 불황자들이 소리쳤어요. 불, 노래 좀 해줘. 루시가 불에 발에 기대고 토끼가 오른쪽 무릎 위에 자리 잡고 앉으면 불은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불렀어요. 밤새도록 낑낑대고 으르렁대는 루시의 소리가 자신의 몸속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불이 부르는 슬픈 노래도 토끼의 몸속으로 전해졌어요. 토끼는 불이 노래하는 걸 아주 좋아했죠. 불이 토끼에게는 원피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마웠어요. 어느 날 밤 불이 이러는 거예요. 말론, 네 옷차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널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공주 옷을 입고 있으면 안 어울리게 튀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원피스도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할머니 넬리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원피스는 쓰레기장에서 혹은 그 후 불과 루시와 보낸 방랑 생활에서 이미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불이 말했어요. 내게 방법이 있어.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불은 가방에서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 위에 큰 구멍을 내고 양옆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 토끼의 원피스를 벗겼어요. 그때 불이 루시에게 말했죠. 루시, 고개 좀 돌려. 벗고 있을 때 빤히 쳐다보면 말론이 좀 그렇지. 불은 털모자를 토끼의 머리에 끼우고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작은 구멍으로 두 팔을 끼웠어요. 바지도 불이 직접 만들었죠. 빨간 손수건 몇 장을 자르고 기우고 해서 토끼의 긴 다리를 가려주었어요. 불이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야, 이제야 딱 무법자의 모습이네. 꼭 도망자 토끼 같아. 처음에 다른 불황자들은 토끼를 그저 좋은 웃음거리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깔깔대며 토끼라? 잘게 썰어서 국을 끓이자. 어이 불, 그 작은 인형 주웠어?
토끼는 인형이라는 말에 분노가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불은 결코 화내지 않았죠. 토끼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불황자들은 토끼와 친해졌고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불과 루시가 다른 마을, 다른 도시,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모닥불에 다가가도 모두들 이미 토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만나서 기뻐했어요. 토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이 즐거웠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넬리의 부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토끼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이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이 낯설고 새로운 능력은 불황자들의 모닥불가에서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잭이라는 남자가 말했죠. 말론 좀 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있어. 불이 말했어요. 물론이야. 당연하지. 그날 밤 늦게 잭이 모닥불 옆으로 다가와 토끼를 빌릴 수 있느냐 물었어요. 불은 토끼를 건네주었고 잭은 자리 잡고 앉아 무릎에 토끼를 올려놓았죠. 그리고 토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헬렌, 이세, 태피가 우리 애들 이름이야. 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아. 너 가본 적 있어? 아름다운 곳이야. 헬렌과 잭 2세와 태피, 그 이름을 기억해. 알겠지 말론?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루시와 토끼가 가는 곳마다 방랑자들이 토끼를 데려가서 토끼의 귀에 자기 애들의 이름을 속삭이곤 했어요. 베티, 테드, 랜시, 윌리엄, 지미, 에일린, 스키퍼, 페이스. 토끼는 뒤에 남겨놓은 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귀를 기울일 때 토끼의 가슴은 넓게, 더 넓게 열렸답니다. 토끼는 오랫동안 루시와 불과 함께 떠돌아다녔어요. 7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토끼는 뛰어난 방랑자가 되었어요. 기찻길의 바퀴 소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이었어요. 영원히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어요.